이제 그만 일하고 좀 쉬고 싶다. 많은 이들이 평생을 달려온 끝에 한 번쯤은 품는 바람이다. 그러나 이 바람이 현실이 되는 순간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그 장고로 정말 쉴 수 있는가? 며칠 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준비된 것인가? 우리는 종종 마음의 여유를 근거로 은퇴를 결정하지만 실제 삶은 통장 잔고와 냉정하게 연결되어 있다.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직장도 우리를 오래 붙잡아주지 않지만 통장은 아무런 준비 없이 쉰 사람을 결코 품어주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쉰다는 결정이 곧 인생 리스크가 되는 순간들이 있다. 지금부터 그 현실을 보여주는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점을 놓치고 있는지 되짚어보려 한다. 첫 번째 사례는 58세에 조기퇴직을 선택한 김모 씨의 이야기다. 그는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으며 퇴직 당시 목돈과 퇴직연금도 일정 수준 확보한 상태였다. 오랜 근무에 지쳐 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은퇴 후에는 소일거리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여유있게 살 계획이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달랐다. 매달 생활비로 나가는 지출이 예상보다 컸고 유튜브는 수익화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퇴직금 중 일부를 창업 준비에 썼지만 성과는 미미했고 결국 2년 만에 생활비가 바닥을 드러냈다. 국민연금은 수령 시점이 되지 않아 당장 현금 흐름이 끊기자 그는 다시 구직시장에 나섰지만 나이와 경력 모두 채용시장에서는 걸림돌이 됐다. 지금 그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버티며 당장 다음 달 고정비를 걱정하고 있다. 쉬겠다는 결정이 가져온 리스크는 바로 수입의 중단과 자산의 빠른 소진이었다. 두 번째 사례는 전업주부로 살아온 이모 씨다. 남편이 60세에 퇴직하면서 함께 여유로운 은퇴를 맞이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현실은 무자비했다. 남편의 퇴직금과 소액의 연금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자녀들의 결혼과 생활비 지원 등으로 그마저도 빠르게 줄어들었다. 부부 모두 건강하다는 점이 다행이었지만 의료비나 돌발 지출은 늘 예고 없이 찾아왔고 매번 통장을 압박했다. 더 큰 문제는 미래였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데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엔 연금이 턱없이 부족했고 노후를 위해 준비한 자산은 5년도 채 안 되어 바닥을 드러냈다. 결국 남편은 경비직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고 이 씨 역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노인 돌봄 일자리에 나섰다. 은퇴는커녕 생활을 위한 재취업이 필수가 된 셈이었다. 이들 부부는 이제 쉴 자격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있다는 진리를 뼈저리게 느낀다. 세 번째 사례는 자영업자 출신의 장 씨다. 그는 50대 후반까지 식당을 운영하다가 지병으로 인해 폐업을 결정했고 그 시점을 사실상 은퇴로 간주했다. 다행히 집 한 채와 소액의 금융 자산이 있었고 오랜 노동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컸다. 하지만 문제는 지출 구조였다. 자영업 시절의 소비 패턴은 그대로였고 수입은 완전히 끊긴 상태였다. 매달 고정 비용이 줄지 않으면서 저축은 급격히 줄었고 자녀의 학자금과 결혼 지원으로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게 되었다. 그는 그제야 늦게 후회했다. 쉬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지금 장 씨는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다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업에서 물러났다는 선택은 결과적으로 그의 생존 기반까지 흔들어 놓은 결정이 되었다. 이 세 가지 사례가 보여주는 공통점은 명확하다. 쉰다는 결정이 인생의 전환점일 수는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쉼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종종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감정의 피로도를 기준으로 은퇴를 결정하지만 인생은 감정보다 자산을 더 오래 기억한다. 지금 은퇴를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물어야 한다. 지금 쉬면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월 지출, 예상 수명, 물가 상승률, 건강 상태, 갑작스러운 돌발 변수까지 모두 감안한 계산이 끝났는가? 은퇴는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생존의 단계이며 그 생존의 조건은 결국 돈이다. 결국 그 잔고로 쉬겠다고요? 인생 리스크입니다. 라는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수많은 현실 사례가 던지는 메시지다. 노후는 감정이 아니라 수치로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수치는 지금 이 순간 아직 일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 마음이 아니라 통장이 허락할 때 비로소 쉰다는 말이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쉬는 순간부터 인생이 휘청이기 시작할 것이다. 쉰다는 건 결국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 은퇴라는 개념을 이상적으로만 바라봐왔습니다. 마치 긴 여행의 종착지처럼 일생을 성실히 살아왔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처럼 여겼죠. 하지만 정작 그 여정의 마지막에 도착하고 나면 우리가 발 디딜 곳조차 없이 공중에 떠있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은퇴라는 건 단지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끊긴 채로 살아야 하는 시간이 시작된다는 걸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은퇴자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고요.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70세도 채 안 됐기 때문에 60세 전후의 은퇴는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은퇴 이후 삶이 30년을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이 말은 곧 일하지 않고 살아가야 할 시간이 일하는 시간보다 길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쉰다는 결정이 더 이상 감성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자산, 현금 흐름, 고정 지출, 예기치 못한 의료비와 같은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은퇴는 곧 생존의 위기와 직결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내 통장에 든 돈으로 몇 달 혹은 몇 년을 살 수 있는가? 실제 은퇴를 고려하고 있는 50대, 60대 분들 중에 이 계산을 끝마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분들이 퇴직금이나 부동산을 중심으로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예금으로 몇 년은 살 수 있겠지, 집 한 채 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자녀가 있잖아.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목돈일 뿐 흐르는 돈이 아닙니다. 부동산은 현금이 아닙니다. 자녀는 본인의 삶도 벅찹니다. 결국 계산이 없는 쉼은 위험한 착각이고 바로 그 착각의 노후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 착각 속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년퇴직이란 개념이 뚜렷했고 회사가 우리 삶의 경로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퇴직의 시기와 방식이 개인의 선택이 되었고 책임도 전적으로 본인에게 돌아왔습니다. 사표를 내는 순간부터는 모든 경제 계획을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처럼 수령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는 더더욱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찍 받으면 당장 도움이 되지만 평생 적은 돈을 받게 되고 늦게 받으면 그만큼 버텨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유리해지죠. 그런데 대부분은 정확한 시뮬레이션 없이 당장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후회합니다. 왜 미리 더 준비하지 않았을까? 왜 그때 감정적으로 결정했을까? 자산이 있다고 다행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산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자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면 더 위험합니다. 퇴직금 수억 원을 한 번에 받아서 마음이 놓였던 분들이 몇 년 사이에 그 돈을 절반 이상 써버리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봐왔습니다. 투자에 실패하거나 자녀 지원에 지나치게 쓰거나 갑작스러운 질병 치료비에 지출되거나 결국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계획이 없어서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은퇴는 자산이 아니라 구조다. 구조를 짜지 못한 자산은 사라지는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쉰다는 결정의 타이밍입니다. 요즘은 50대 중반에도 조기 퇴직을 고민하고 60세가 되기 전 퇴직 압박을 받는 일도 많습니다. 이때의 선택이 평생 소득 구조를 바꾸게 됩니다. 수입이 끊기고 나서야 부랴부랴 재취업이나 창업을 생각하는 건 이미 늦습니다. 문제는 그 나이대에는 본인의 경험이 곧바로 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죠. 일자리는 줄고 체력은 떨어지고 기술은 뒤처지고 결국 선택지는 제한되고 그 안에서 다시 생존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 은퇴를 고민할 때는 반드시 생계수단과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합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월 고정비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재무 플랜이 마련되어야 진짜 은퇴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그냥 좀 쉬고 싶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그 쉼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이 되려면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쉰다는 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어야 합니다. 일을 줄이되 수입은 유지하거나 자산을 불리기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삶의 방식 자체를 줄이는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쉼이 무너지지 않고 지속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쉼과 리스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땐 꼭 다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쉬면 과연 5년 후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때 쉬길 잘했어라고. 그렇지 않다면 그 쉼은 미룰 수 있는 선택이고 준비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필수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냉정하게 다시 계산해보세요. 내가 쉴 수 있는가, 쉴 자격이 있는가? 그 답은 숫자에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가 말해줍니다. 은퇴는 인생의 휴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존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진짜 쉬는 법을 아는 시대입니다.